자, 저희가 웃어요, 무서워. 오늘 웃음이 나와? 지금 저희가 오늘 새벽 4시에 열렸던 이제 류현진 선수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등판을 또 이제 새벽같이 또 살펴보고, 제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이 참 좋지 못했었던 결과, 이 3.2이닝 동안 7피안타, 1볼넷, 4탈3진, 7실점. 이 3.2이닝 동안 7실점을 한 게 또 올 시즌에 이 류현진 선수의 약점, 문제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기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7실점이 류현진 선수가 한 경기에서 허용한 최다 실점 기록과 또 타이예요. 그리고 올 시즌에만 2번이 있었는데 확실히 경기 기복이 조금 아쉬운 류현진 선수인데요. 일단 오늘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류현진 선수가 7실점을 했고, 토론토가 중요한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에게 7대10으로 패했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도 이제 시즌 7패를 또 안게 되면서 시즌 성적이 12승 7패가 됐고, 이 평균 자책점도 3.54에서 3.88까지 조금 오르고 말았습니다. 네, 3.54가 이게 뭐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 지난 2시즌 동안 워낙 평균 자책점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아메리칸 리그로 따졌을 때 평균 자책점 부분 공동 7위. 맞아요. 그러니까 꽤 낮은 평균 자책점이었는데 오늘 경기로 아쉽게도 3점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됐었는데요.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부진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1회부터 좀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이 4시에 경기 또 봤을 때 제가 뭐 카톡 보내기도 했잖아요. 오늘 괜찮다, 오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회 때는 이 3자 범퇴로 굉장히 좀 무난하게 좋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네. 2회도 이제 세자르 에르난데스에게 홈런을 허용하긴 했었지만 이 낮게 잘 제구가 된 커브였거든요. 아주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져나가는 존으로 오다가 아예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커브였는데, 이거를 또 이제 걷어 올려가지고 홈런이 되어버리는 좀 불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홈런 자체는 류현진 선수는 잘 던졌는데 세자르 에르난데스가 올 시즌에 이 20개 홈런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었고, 오늘도 이 장타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타자가 잘 친 것 같다. 타자가 잘 쳤다. 네. 근데 이제 3회부터가 좀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앤더슨에게 안타를 맞고 로버트에게 이제 홈런, 그리고 아브레우에게 백투백을 맞았는데, 팀 앤더슨에게 안타를 맞은 체인지업도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 들어간 체인지업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안타로 연결이 됐고요. 요 로버트 선수에게 허용한 요 홈런, 요 커터가 사실은 조금 몰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몸쪽으로 저는 잘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로버트 선수가 걷어 올리면서 담장도 넘어가는 홈런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브레우에게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도 이제 백투백 홈런을 맞고 말았는데, 이 체인지업은 어쨌든 바깥쪽 낮게 제구가 되긴 했지만 스트라이크 존에서 살짝 좀 몰린 공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홈런으로 연결이 됐고요. 4회, 그래서 이 체인지업을 잘 던졌는데도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잘 친다는 거, 요거는 어느 정도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토 배터리가 볼 배합을 바꿨어요. 패스트볼과 쿼터 위주로. 하지만 커터 그리고 패스볼을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면서 결국 적시타 2개를 더 내줬고, 그러면서 7실점을 하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4회 초 이제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또 이제 교체가 됐죠. 스트랜트 손튼 선수와 이제 교체가 되면서 마운드로 내려가고 말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투수 이제 이 66개를 던지면서 이 스트라이크가 45개였어요. 사실 이 스트라이크 존 뭐 제구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스트라이크 비율로 따졌을 때는 68.2%니까 어제 로비레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를 했다고 했는데 60%가 살짝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몰린 공 자체는 오늘 경기에서도 많지 않았다. 옆에 아마 이제 투구 위치가 나올 텐데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보더라인 쪽으로 제구가 그래도 잘 된 경기였는데 안타를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 구속 같은 면에서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전 경기들보다. 패스볼 평균 구속이 시즌으로 봤을 때는 89.7마일, 근데 오늘은 90.1마일이었으니까
직전 등판보다는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시즌 평균보다는 또 좋았어요. 90마일을 이번에도 넘겼고, 다만 최고 구속이 91.5마일, 그러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상황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위도 오늘 경기에서 딱히 나빴다고는 할 수 없다. 구속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일단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짚어지는 게 일단 체인지업일 텐데, 네. 이제 11개를 던졌습니다만 이게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적게 던진 그런 체인지업 그렇죠. 구사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구사율은 30%대에서 보통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7%, 11개면 17%니까 거의 뭐 절반 수준. 평소보다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분석에서는 체인지업이 문제여서 안 던진 게 아니냐, 그래서 체인지업을 피하고 패스볼 위주로 승부를 하다가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제 물론 체인지업이 11개 중에서 스트라이크 존 보더라인 쪽에 제구된 거는 한 서너 개밖에 없기는 했어요. 없기는 했는데 그 공들만 맞았습니다. 아, 그래.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 외곽으로 이 보더라인 피치가 잘, 네. 그러니까 제구가 잘 된 체인지업이 안타로 다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류현진 선수 본인도 오늘 왜 자꾸 체인지업 맞지? 쟤네들 오늘 체인지업 네. 노리고 나왔나 보다. 그렇죠. 오늘 볼백 좀 바꿔보자. 이렇게 선택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잘 던진 체인지업 3개 중에서 2개가 이 팀 앤더슨의 3회 안타와 아브레우의 홈런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스볼과 커터 위주로 승부를 펼쳤는데, 그렇게 볼 배합을 바꾸는 것도 사실 류현진 선수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체인지업이 안 되면 커터 위주로 승부를 바꿔서 그래도 무난하게 6이닝 2, 3실점 정도를 기록해 줬었는데, 상대 타선에게 또 혼란도 그렇죠. 주고. 혼란도 주고, 근데 그것조차도 오늘은 연속해서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자, 그랬을 때는 오늘 뭐 제구냐, 뭐 체인지업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이 부진 원인, 이현우 위원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몬토요 감독의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구보도 생각보다는 잘 된 경기였고, 그리고 체인지업 노림수를 읽고 거기에서 패스볼과 커터 위주로 바꾼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죠. 늘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었던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잘 던진 공들이 오늘은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잘 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긴 이 화이트삭스도 지금 중부지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네. 지금 뭐 이제 루이스 로버트 선수도 타선의 주축 선수인데 오랫동안 부상에서 빠져있다가 돌아온 선수잖아요. 돌아와서 3월 중반대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 세자르 에르난데스 보강도 성공을 했고, 사실 약한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7실점까지 할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동안 부진, 류현진 선수가 앞서 7실점을 했던 경기, 그리고 6월에 좋지 않았을 때, 그때는 체인지업에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팔각도를 높이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네. 아니면 뭐 나흘 휴식 후 등판을 3차례 연속해서 패스볼 구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던가, 이런 확실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경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7실점까지 할 경기는 아니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해석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몬토요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1, 2회는 날카로웠다. 내가 보기에 정말 좋아 보였는데 좋은 공을 던지고도 안타를 맞기 시작했다 라면서 실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죠. 에르난데스에게 허용한 홈런은 낮게 들어간 공이었다. 이 공은 커브였고요. 이후에도 이런 장면이 몇 차례 나왔다. 이거 3회에 있었던 그 체인지업 제구 잘 된 거 맞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 타선을 인정해야 된다. 류현진은 좋은 공을 던졌음에도 안타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류현진에게 체인지업은 빵과 버터와 같다. 그러니까 주무기, 이게 제일 중요한 구종이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치기 어렵다.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오늘도 날카롭진 않았지만 최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제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몬토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류현진 나쁘지 않았는데 자꾸 잘 제구된 공이 공략을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실점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강한 타구를 많이 내줬는데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제구 문제였다고 얘기를 일단은 했어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는요, 여태까지 이 인터뷰를 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패스볼 구속을 비롯해서 구위 문제라고 본인이 진단을 한 적이 없어요. 못 던지는 모든 경기에서는 제구가 잘 안 됐다. 잘 던지는 모든 경기에서는 제구가 잘 됐다.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이 귀인을 할 때 항상 제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좀 더 잘 제구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제구가 잘 됐는데 홈런과 안타 모두 타자들이 잘 쳤다고 생각한다. 생각대로 던졌는데 안타가 됐다. 아까는 제구가 안 됐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체인지업 제구가 본인이 생각을 해도 잘 들어간 건데 이게 안타가 되네? 나머지 생각을 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죠? 투구 위치라던가 이렇게 캡처를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인데 상위팀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 전혀 해본 적 없다. 이것도 당연한 게 선수가 설사 그런 스탯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내가 상위팀 상대로 못해라고 인정을 하면 그거는 A급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식을 하고 던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의식을 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던져야죠. 이건 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기복이 있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맞죠? 오늘도 3실점 이닝이 2번이나 있었고요.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즌도 마찬가지죠. 선발 투수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그것만 충실한다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류현진 선수도 오늘 던지던 대로 던졌고 제구라든지 혹은 이제 구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이제 몬토요 감독이나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실드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더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잘했는데 맞았다 이러면 앞으로가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병원 가서도 뭐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그렇죠. 여기가 아파서 오셨군요. 뭐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면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잘 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기도 있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토론토에서 류현진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로비레이도 이번 시즌 대거 무너진 경기들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에이스들도 마찬가지죠. 게리 콜도 뭐 파인타로 이슈 있는 다음에 뭐 6실점도 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에이스급 투수들도 잘 던졌는데도 무너지는 경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한 시즌 중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서너 번은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2점대, 3점대 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늘 잘 던지면 다 1점대겠죠. 에이스급 투수들은. 네네. 네, 이런 경기도 저는 있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좀 아시겠지만, 네. 왜 오늘 저런 공들이 다 안타가 될까? 좀 불운한 부분도 있고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공략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이 하이라이트를 접하는 게 이제 과거보다는 또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뭐 저희가 쭉 지켜본 상황 그리고 영상도 분석해본 결과로는 류현진 선수가 또 오늘 경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부진한 경기가 또 나왔다. 네, 류현진 선수가 늘 인터뷰에서 말한 듯이 뭔가 딱히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루틴대로 하면 되고, 다만 더 제구를 잘 하려고 또 좋은 공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상으로 류현진 선수가 더 할 건 없다고 보고요.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류현진 선수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에도 뭐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각도를 바꾼다던가 뭐 불펜 피칭을 네. 통해서 문제점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진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커터를 예전에 새로 장착한다던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하지 않고요. 오늘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 패하면서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인터뷰를 남겼거든요. 네. 하지만 다음번 등판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물론 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 성적 보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류현진 선수가 또 이번 이 7실점을 또 딛고 다음번 등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스포티비 중계 예고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메이저리그 한국어 해설로 총 4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